EBS 수능 특강 문화 실전학습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북청가인데요. 북청가는 철종시대 때 김진영이란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된 곳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관은 바로 글쓴이에게 칠보산으로 함께 구경할 것을 제안하는 인물입니다. 이 본관의 말하기 방식을 두 가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글쓴이에게 북관중 명승지라 금강산과 같이 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자신이 함께 가자고 하는 칠보산은 금강산에 버금가는 아주 멋진 곳이니 함께 가자라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본관의 말하기 방식으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가 나오는데요. 이 나는 이 글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역시 좋거니와 좋지만 의리에 난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난처하다고 하냐면 원지에 쫓긴 몸이 형승에 노는 일이 분이에 미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지에 쫓긴 몸, 즉 유배를 멀리 떠나온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배를 떠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지세나 풍경이 뛰어난 곳에서 노는 일이 미안하고 괴이하다라고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밝히며 처음에는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중국의 고사를 활용해서 글쓴이를 설득하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악양류 황강경은 왕등의 사적이요 적벽강 제적 노름 구소의 풍정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파는 기양살이를 할 때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적벽부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 고사를 활용하면서 김학사, 즉 김진영이 칠보산에 가는 것이 어떠한 혐의가 있겠냐라고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반겨 듣고 황현이 일어나서 즉 이러한 설득에 주인공 김진영은 수락을 한 것이죠.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 들어가니 구름 같은 천만봉이 화도광산 광경이다라고 아름다운 광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칠보산에 대해서 글쓴이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이 몸, 즉 자신의 몸이 이룬 곳이 신선의 지경이니 즉 신선들이 사는 것 같으니 전생의 연분으로 경구에 자치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잘 볼게요. 경구라는 건 신선들이 있는 경전을 말하는데 신선들은 옥황상제 앞에서 이 경전을 잘못 읽을 경우에는 지상으로 적강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선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문고를 타고 있는데요. 대 쪽으로 타는 모습이 거동도 곱고 그리고 섬섬한 손길, 즉 섬섬옥수를 가리키죠. 그 손길의 끝마다 오색이 영롱하다라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동을 보니, 즉 여기서는 군산어를 말하겠죠. 너의 고동을 보니 군명이 엄하여도, 즉 임금의 명이 아무리 엄하다 하더라도 반할 뻔하겠구나 라고 군산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화자가 유배를 당해서 온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보기에서 사대부들이 이 부분을 비판했다는 점과 연관되어서 문제를 출제되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절사 없단 말은 사척에 있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즉 영웅이면서 절개를 지키는 선비가 없다는 말이 역사책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 단단하나 내게는 큰 말을 하겠느냐.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군산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천리 절세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천리 변방, 즉 자신의 유배와 온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몸 가지고 거적을 잘한 것이 모두 다 너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금을 파한 후에
연주 듣기를 즉 마친 후에 절집으로 내려갔네요. 산승의 찬물이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라고 절에서 먹는 음식과 차가 정결하고 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바로 유배 생활에서 글쓴이가 이렇게 누렸던 풍류 생활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글쓴이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튿날에 돌아오니 호상대 노던 일, 즉 매양과 군선을과 함께 놀던 일이 전생인가 몽중인가 구근인가 천운인가 라고 하면서 천에 즉 유배를 온 이 상황에서 유배지에서 행적이 이럴 줄은 알았던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이 다하여서 순호를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씨는 본관이 보내기로 기생을 다렸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화한 중 불안하다라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칠보산을 아까 누가 제안을 해서 간 거죠? 네, 맞아요. 본관이 함께 가자고 해서 기생을 함께 동행했으나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불안하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지휘하여 기생이 못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는 기생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글쓴이가 기생과 풍류를 즐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생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생을 대등하지 않고 선비만 데리고서 시주에 기록하니, 즉 시를 짓고 술을 마시니 청산이 그림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로구나. 군산월에 녹이홍상 깨었구나. 깨어보니 꿈이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앞선 부분에서는 글쓴이가 풍류를 즐겼던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자신의 풍류를 즐겼던 모습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은 동명일기입니다. 네, 동명일기는 글쓴이가 기경대에서 바라본 달맞이와 해돋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의유당 김씨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해 가는 남편을 따라가서 그곳의 명승지들을 살피고 자신이 바라본 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은 바로 기행수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구성은 시간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문 분석 함께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기축년 8월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서울을 떠나서 초승의 함흥으로 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했듯이 남편이 함흥의 판관으로 부임해 갔다고 했었죠. 오니 다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월출 즉 일출이 봄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생들이 못내 칭찬하여 거룩함을 일컬으니 내 마음이 들썩여 즉 사람들이 기경대의 일출이 장관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 주인공도 이 일출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님께 즉 자신의 남편에게 청하니 사군이 말하시기를 여자의 출입을 어찌 경희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회가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자의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즉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만이 먼 곳으로 외출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때의 남성 중심의 사회 현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내거 불허하니 이제 허락해주지 않아서 할 일 없이 그쳤더니 자 신묘년이 다가옵니다. 이 신묘년에는 다시 마음이 들썩여 간절하여 아주 간절해서 청했더니 이제 드디어 남편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주인도는 달 보는 기경대가 10월이라 하기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추위가 오래도록 계속돼서 길 떠나는 날까지 구름이 사면으로 운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새벽에 종이 여기서는 바로 글쓴이가 부리는
집안의 노비가 아닌 바로 조카인 김기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이 이미 날이 좋아졌으니 기경대로 오르자 간청하기에 죽을 먹고 함께 그 길에 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날씨 상황을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에 행하여 기경대에 오르니 사면에 애운, 즉 사면에 자욱한 구름이 둘러싸고 해돋는데 잠깐 터져 겨우 보는 듯 마는 듯 하여서 돌아왔다. 즉 주인공은 이 기경대에서 일출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운전에 이르니, 즉 그곳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이르니 날이 쾌청해졌습니다. 네, 즉 이 글쓴이가 해돋이를 보려고 했던 때는 구름에 가려서 해를 보지 못했지만 막상 거기서 내려오니 날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자의 정서가 드러나는데요. 그런 애달픈 일이 없더라 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경대 장소의 공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이 기경대에서는 바로 글쓴이가 어떤 정서를 느끼죠? 네, 맞아요.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조밥 먹고 돌아올 때, 즉 아침을 먹고 돌아올 때 바닷가에 쌍교를 교부에 메어 세우고 그리고 전모를 쓴 종과 군복한 기생을 말에 태워 좌우로 갈라 세우고 사공을 시켜서 후리질을 시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후리질은 그물질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물질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물소리 광풍이 이는 듯하고 옷 같은 물급이 놓아여 뛰는 것이 하늘에 닿았으니 그 소리 산악이 움직이는 듯 하더라 라고 이렇게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그물을 당기는 소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글쓴이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서 기경대에서 일월출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장관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다하고 가마를 돌이켜서 돌아올 때 바로 어디를 갔다고 하나요? 태조대왕이 노시던 격구정을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소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가니까 정자가 하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가 그리 좋은 줄은 모르겠으나 안개 기이하여 앞은 탄탄 훤원한 발이 즉 평평하고 넓고 시원한 뻘이 있고 그리고 뒤는 푸른 바다가 둘렀으니 안목이 쾌창하고 심신이 상연한데 바다 한가운데 또 무엇이 있었나요? 네, 병풍 같은 바위, 즉 이것을 선바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련히 홀로 우뚝하게 섰으니 그 거동이 기이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격구정의 이 정자 위에서는 주변의 경관을 보며 바로 상쾌함과 쾌창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 아래에 악공을 숨겨 앉히고 풍류를 늘어지게 치게 하고 기생을 군복한 채 춤을 추게 하니 또한 봄직하더라 라고 자신이 바라본 모습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나야 돌아올 때 봉궁을 지나니 보고 싶어서 별차가 허락지 아니하기에 못 보고 돌아오니 일껏 별러 가서 1월출을 못 보고 무미막심하게 다녀와 그 가엾기를 어찌 다 이르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글의 글쓴이는 1월출을 못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바로 임진년이 되었습니다. 이 임진년에는 이 글쓴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함께 볼게요. 상척을 당하여 즉 친척이 상을 당한 것입니다. 종이를 서울 보내어서 고향을 떠나 4년이 되니 죽은 이는 이미 끝났고 생면이 그립고 종이조차 보내어 시무를 도우니 회포가 잠옷 괴로운지라. 네, 여기서는 친척이 죽고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원님께, 즉 자신의 남편에게 다시 그 해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청하니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글쓴이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되오 사람이 한번 돌아가며 다시 오는 일이었고 시무와 지통을 쌓아 매양을 하니 한번 놀아 시무를 푸는 것이 만금에 비하여 바꾸지 못하리니 덕분에 가고 싶도다 라고 자신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글쓴이가 굉장히 적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간곡한 청에 그 남편 또한 일출을 함께 보자 라고 그 길을 떠나는데요. 속기생, 즉 여기서는 관청에 속한 기생 차섬이 보배에 쾌락대의하여, 즉 즐거워하면서 무한치장 기구를 성비하는데, 즉 여기서 치장은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비복들과 함께 떠나갈 채비를 합니다. 16일 밤에, 그런데 우리 기생과 비복이 다 잠을 아니 자고 뜰에 나려 사면을 관망하여 혹 하늘이 흐릴까 애를 쓰니 나 역시 민망하여 한 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기생들과 비복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십몇 년 때처럼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출을 또 보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망일의 월식 끝이라, 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보름에 있었던 월식 뒤끝이기 때문에 월식은 보름에 일어나는데 음력 보름에는 보름치라 해서 비나 눈이 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혹 흑색 구름이 층층하고 진의 기운이 사면에 둘렀으니 모든 비복과 기생이 발을 굴러 혀를 차며 거의 미칠 듯 애를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글쓴이 또한 그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초조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색이 쾌치 아니하며, 즉 맑지 않아서 동편의 붉은 기운이 일광을 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사람들은 일출을 보지 못할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무수히 보니 날이 늦으며 홍운이 걷히고 해 기운이 나니 상아 즐겨 밥을 재촉하여 먹고 길을 떠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날이 좋지 않다가 해 기운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밥을 먹고 재촉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냐면 앞에는 군복한 기생 두 쌍과 아이 기생 하나가 비룡 같은 말을 타고 섰으며 전리비의 상모와 공장모 햇빛에 조요하고 상모한 모양이 나는 듯한데 군악을 교전에서 늘어지게 주하니 미세한 규중 여자로 건연에 비록 낭패하였으나 과거에는 일출 보는 것을 실패해 건연 호사를 금년 차일에 다시 하니, 즉 다시 일출을 보니 어느 것이 사군의 은혜 아니리요 라고 바로 사군, 즉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재 변형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